조인베스트 로빈입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폭락장. 코스피가 5.8% 하락했고 국면 점수는 0.40예요. 오늘은 장중 급락으로 사이드카가 걸릴 만큼 프로그램 매매가 크게 출렁인 날이에요. 자, 바로 오늘 가장 눈여겨봐야 할 시장 도함수가 켜졌어요. 코스피가 최근 열흘 동안 2%는 내려가다가 이제 이틀 연속 위로 반등한 거예요. 마치 미끄러운 빙판에서 잠시 미끄러졌다가 다시 발을 붙인 것처럼 바닥을 다지다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러니 지금이 진짜 바닥인지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지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하나씩 뜯어.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좀 처진 기분이 드시죠? 화면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마치 같이 걸음을 떼듯 사이좋게 시작일 기준 약 24%나 내려앉았거든요. 최근 저점보다 3%쯤 올라온 건 맞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치 계단에서 몇 단을 올라와서 잠시 숨을 고르듯 아직 전체적인 추세가 완전히 반전된 건 아니라는 신호예요. 하락장에서는 오늘처럼 뿅 튀는 날이 있어도 그 다음 날은 다시 몰리기 십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작은 반등이 진짜 회복인지 아니면 잠시 숨 고르기인지 차분히 지켜봐야 하고. 그럼 이 하락장에서 큰 손들이 뭘 했는지 화면을 코스피 투자자 수급으로 바꿔보겠습니다요. 오늘 외국인은 3조 5천억 원 순매도, 기관은 1조 3천억 원 순매도, 개인은 4조 6천억 원 순매수였어요. 어휴, 계단을 올라가려다 미끄러져 내려와서 다시 뛰어가다 또 미끄러지는 완전 널뛰기 같은 상황이죠.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신호가 아니라서 큰 손들이 돌아왔다고 하기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어요. 이런 혼조 국면이 계속되면 개미 투자자들은 방향을 잡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죠. 그럼 다음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어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외국인 150억 원, 기관 500억 원이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720억 원이나 순매도했어요. 마치 세력들이 물건을 사들이는 사이 개미들은 오히려 팔아치우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게 뜻깊은 건 코스피와 같은 방향의 흐름이니까 시장 전체가 여전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개별 주식은 아니더라도 ETF로 눈을 돌려볼까요? 화면에 있는 ETF 수급 흐름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8월 18일 기준 외국인은 920억 원, 개인은 820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700억 원이나 순매도했어요. 숫자만 보면 외국인과 개인은 돈을 넣는 반면 기관은 돈을 빼는 모양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외국인이 개별 주식과 ETF에서 방향을 다르게 쓴다는 점이에요. 마치 시장에서 인기 있는 한정판 옷을 사려는 사람과 옷가게 전체를 인수하려는 사업자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요. 외국인은 개별 종목은 사면서 ETF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한 셈이죠. 왜 그럴까요? 종목은 골라 담을 수 있지만 시장 전체에 통째로 베팅하는 ETF에는 아직 몸살인다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결국 데이터가 말하듯 외국인의 선택이 개별 종목과 ETF에서 엇갈린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산 배분 전략의 미세한 차이로 수급을 보시면 곧장 팔 준비도 챙겨봐야죠. 화면에 있는 대차장고 추이를 한번 바꿔보게요. 대차장고란 빌려서 팔려고 미리 쌓아둔 물량을 말하는데 이게 오를수록 곧 팔 준비가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 153.0조 원 규모인데 최근 사흘 동안 0.1% 늘었거든요. 마치 계단 위에 올라서서 손만 뻗으면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선 것과 비슷해요. 계단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불안해지죠? 그와 똑같아요. 팔 준비가 더 쌓이는 건 반갑진 팔 준비가 다 끝났으니 이번엔 살 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요. 화면에 있는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면요, 8월 3일에는 102.8조 원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8월 14일로 넘어오니 100.7조 원으로 줄었어요. 정확히 2.1% 정도가 밖으로 빠져나간 셈이죠.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계단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단 중간쯤에서 그냥 내려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사겠다고 대기하고 있던 돈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시장에 밀어올릴 추진력이나 에너지도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돈이 줄면 힘을 잃는 법이죠.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떤 흐름이 될까요? 준비된 돈이 줄어든 만큼 시장이 스스로를 더 높이 밀어올리기에는 힘이 조금 부족해진 상태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국면은 살 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힘이 약해지는 흐름으로 봐야겠네요. 데이터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오늘의 매매 현황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차트 하나면 우리가 언제 손에 들고 언제 놓았는지 한눈에 보이죠. 회색 선이 코스피의 큰 흐름이라면 그 위에 초록색으로 칠해진 구간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계단식 신호예요. 마치 무거운 짐을 실은 트럭이 하천을 내려다보던 곳에서 멈추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 바닥 상승 초입 순간을 말한 거죠. 그리고 빨간 세모가 실제로 산 날, 파란 세모가 판 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초록 신호가 떴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신호등이 초록불이 들어도 아직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나 트럭이 막고 있다면 출발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 위에 종목 점수와 시장 국면까지 허락해야 실제로 손이 움직여요. 그래서 세모가 초록 구간과 딱 안 맞을 때도 있죠. 폭락장 한복판이라면 신호가 울려도 게이트는 굳게 닫혀 있어요. 바닥터는 이미 며칠 전에 잡혔고 지금은 그 반등이 이어지는 구간이에요. 지금 저점 대비 3% 올라온 상태죠. 바닥을 새로 찾는 게 아니라 위로 돌아선 흐름을 따라가는 국면이라고 보면 돼요. 참, 예전엔 이렇게 바닥에서 잡아도 다음날 약세장이라고 강제로 뱉어내던 게 있었는데 반등 타는 동안엔 안 뺏기게 최근에 고쳤어요. 그래서 이 진입이 살아있는 거예요. 국면 중립 약세와 점수 0.40이는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배경. 오늘 급등 확률 차트를 뜯어보면 54.0%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문턱인 70%는 아직 한참 못 미친 셈이죠. 마치 출근길에 회사문 앞에 서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냥 관망하듯 기다렸고요. 근데 이 숫자 하나만 믿고 들어가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최근 60거래일 동안 이 70% 문턱을 넘은 날이 21일이나 됐거든요. 마치 주 3일만 비가 와도 우산을 항상 챙겨야 하는 것처럼 이 신호만 믿으면 자주 빗속을 걷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숫자만 보고 무조건 뛰어드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국면과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성적표와 매매를 이어서 확인해보면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우리를 이끄는지 분명히 보여요. 성적표부터 까보겠습니다. 시작 자본금 10억 원 들고 출발했는데 지금 총평가액이 10억 2천호 100만 원이에요. 누적으로 치면 2.46% 벌었네요. 근데요, 막상 자세히 쪼개보면 최근 일주일은 마이너스 1.27%, 한 달은 마이너스 3.18%, 석 달은 무려 마이너스 9.54%예요. 마치 달리는 차가 잠시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살짝 틀었을 때의 속도감처럼 전체적인 상승이라는 나침반이 최근에는 좀 흔들리고 있죠. 오늘은 새로 담은 건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안 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명품 가게에서 이 가격이면 그냥 지나칠게요라고 입 밖으로 내뱉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현금은 7억 5,300만 원 그대로 들고 있어요. 결론은요,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긴 했지만 최근 흐름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전략을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았는지 그 이유까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마치 장터에서 장사치와 개미가 서로 눈치를 보며 거래를 주고받는 모습처럼. 오늘 시장 한진칼은 진입 출원에서 빠진 약한 신호라 정리했고요.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은 점수가 밀려서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비중을 일부 줄였죠. 예전엔 진입 출원이 고른 종목을 다른 점수 모델이 멋대로 팔아버리던 엇박자가 있었는데 이제 청산 규칙을 하나로 맞춰서 우리가 고른 종목은 저희 기준으로만 정리한답니다. 보다시피 시장이 안 좋을 땐 하나 더 사는 것보다 위험한 걸 제때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오늘 결론은 딱 하나,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라는 데이터가 말하네요. 참, 이 수치는 실제 계좌가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라 참고만 해주세요. 따라 사라는 절대적인 뜻은 아니니까요. 오늘 시뮬레이션이 매일 뽑아낸 강력 추천 목록. 어떤 종목을 보냈을까요? 우선 전체 4023개 종목을 싹 다 가려낸 뒤 상위 0.5% 그러니까 20개만 매수 후보로 추렸죠. 그 중에서도 여러 모델이 다 같이 좋게 본 5개만 최종 강력 추천으로 남겼어요. 마치 일기장을 같이 써내려가는 친구들처럼 의견이 딱 맞아떨어진 종목을 골라낸 셈이죠. 종합점수 0.9997으로 그냥 압도적이죠. 모델들 사이 의견 차이는 0.02%, 거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미세할 정도예요. 2위는 CJ 0.9984점의 코스피 종목이고 의견 차이 0.11%. 3위 원익 QNC 0.9983점의 의견 차이 역시 0.11%. 4위 KCT 0.9983점의 0.13%. 마지막 5위는 AD 테크놀로지 0.9983점의 의견 차이 0.18%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의견 차이입니다. 모델들이 의견이 딱 맞아떨어진 로지시스는 0.02%, 제일 갈린 AD 테크놀로지는 0.18%죠. 의견 차이가 크면 그만큼 이거 확실해요? 싶어서 살짝 긴장하는 거예요. 마치 친구들이 모두 같은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할 때와 의견이 갈릴 때의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매매 규칙도 알려드릴게요. 목표 수익은 30%, 손절은 마이너스 25%입니다.
30% 오르면 이익 챙기고 튀고 25%까지 밀리면 미련 없이 끊어요. 오후 거래일마다 다시 점검해서 점수가 확 떨어진 애는 갈아치우고 담을 자리가 5개니까 한 종목에 몰빵 안 하고 쪼개 담는 구조죠. 근데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5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오늘 우리는 안 사요. 아까 봤잖아요. 시장 국면이 중립 약세의 급등 확률도 아직 기준 아래라 진입문이 닫혀 있거든요. 종목 점수는 뭘 살지만 알려주는 거고 언제 살지는 시장 전체 여건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록은 사라는 신호가 절대 아니에요. 시장 여건이 풀렸을 때 제일 먼저 들여다볼 대기 명단 딱 그거라고 보면 돼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실은 분명 바깥 공기는 조금 쌀쌀해졌어요. 미국 나스닥은 직전 거래일 기준 1.33%나 꺾였죠. S&P 500도 0.69%, 다우도 0.22% 내린 상황이에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조금씩 물러나는데 금은 반대로 하루 만에 4,409달러로 0.99%나 뛰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치 집안에서 비가 오자마자 우산은 팔리고 사람들은 따뜻한 이불로 몸을 감싸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해서 안전자산으로 쏠린 거예요. 금이 오르는 건 돈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다는 신호죠. 반면 유가는 84.6달러에서 12.2%나 급격히 내려갔어요. 유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건 마치 차가 달리는 도로가 막히거나 엔진이 약해져서 속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다가올까봐 걱정하는 분위기예요. 미국 증시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금과 유가가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은 바깥 공기가 아직 편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시장이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겠네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방향을 잘 살피는 게 금리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요. 한마디로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꺾이게 마련이죠. 오늘 미국 10년물은 4.706%, 한국 10년물은 4.345%예요. 왜 주가가 눌리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금리가 오르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가치를 더 깎아 계산하게 되거든요. 마치 멀리 있는 미래의 상을 지금보다 훨씬 작게 쳐다보는 셈이죠. 그래서 멀리 보고 성장하는 주식들이 크게서 멀리 보고 성장하는 주식들이 크게 휘청일 수밖에 없어요. 둘째, 안전하게 받는 이자가 쏠쏠해지니 굳이 위험한 주식에 돈을 넣을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은행에 넣어두는 게 더 매력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미국 2년물이 4.154%로 10년물보다 낮다는 점이에요. 장단기 금리가 뒤집히는 역전 현상은 아니라는 뜻이요. 금리 곡선이 경제가 침체될 거예요고 크게 소리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행스러운 일이. 오늘 비트코인 가격 64,270달러로 하루 전보다 0.63% 내렸어요. 근데 구간 전체로 보면 약 17%나 빠졌죠? 이거 보세요. 코스피가 내린 폭이랑 비슷하네요. 코인이 주식처럼 배당이나 이자를 주진 않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셈이잖아요. 그런데 그 온도계가 이 구간에서 확 식었으니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마치 폭우가 쏟아지면 우산을 모두 꺼내든 것처럼 주식과 코인이 같이 눌렸다는 건 어느 한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자산 전체가 서로 눈치를 보는 중이라는 신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의 안전판이 작동하면서 위험 선호도가 급격히 낮아진 거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 다음으로 외국인이 저희 시장에 얼마나 손을 뻗고 있는지 그 큰 흐름을 그래프로 한번 쭉 봐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시가총액 추이를 보면 마치 일기장을 펼쳐서 날씨 변화를 보는 것처럼 시장의 숨결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치가 오를 때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라. 시장별로 쪼개보면 온도차가 확 나는데 코스닥은 50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약 10%나 줄어든 셈이죠. 마치 갑자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처럼 이 지표가 보여주는 하락 추이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말해주고 오늘 내용 쫙 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시뮬레이션은 누적 2.46% 수익 상태고 오늘 시장 국면은 중립 약세, 점수 0.40이에요. 급등 확률이 54.0%로 아직 기준 아래라 예외 조항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규 없이 지켜봤죠. 그리고 위험한 건 정리도 했어요. 오늘 3개 팔았거든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지킬 때 지켜야 볼 때 크게 봅니다. 다음 PC 물가 결과 나오기 전까진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 투자 시뮬레이션이지 투자 권유 절대 아니에요. 참고만. 판단이랑 책임은 언제나 본인 몫인 거 잊지 말고. 자,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
나도 투자 미투인베스트 로빈이었습니다. 내일도